작년 10월에 갔던 일본 여행 식사를 이제서야 다 마무리 짓습니다. 일본 여행 가기 전에 제가 귀국 날 일정, 그러니까 전날 일정을 다 못 정한 상태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 자를 때 제가 일본 여행 가는데 마지막 날 일정이 좀 애매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 사장님이 자기는 일본 여행을 좀 자주 가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일본 여행을 여러 번 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마지막 날은 비워놨다가 일본 여행 일정 중에 만족스러웠던 일정, 경험을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되게 좋더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싶어가지고 물론 예약은 해놨지만 그걸 기억해서 그 정해놨던 일정을 취소하고 뭐 노쇼했다는 게 아닙니다. 취소하고 어, 이번 일본 여행에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만족스러웠던 식사인 라추레를 디너로 이번에 방문을 했습니다. 런치에서 상당히 만족을 했기 때문에 디너도 기대가 컸어요. 기본적인 라추레에 대한 식당 정보나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을 이미 앞 포스팅에서 했기 때문에 기본적 가능한 한 음식에 대한 것만 설명을 이번 포스팅에는 영상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추레는 지하 1층이 기본이고 2층은 이제 대관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이 되고 5분 거리 좀 떨어져 있는 3관은 외국인 전용으로 진행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디너로 방문하는 외국인들. 그래서 거기로 좀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가 아마 빵집으로 운영되는 된 걸로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편말 같은 게 있는데 되게 베스트로 빵을 잘 만든다 그런 곳으로 선정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명패 같은 걸로 붙여놨어요. 그리고 여기 한국인 셰프님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빵집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더라고. 아무튼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게 닷지로 되어 있는 게 한 3석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닷지로 앉은 곳에 우측으로 보면은 테이블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는 뭐 제가 상세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아무튼 세팅은 런치에서 먹었던 거랑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라추레가 이제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렴육, 지비에로 요리를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플레이트 세팅도 야생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셰프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한국인 셰프님이죠. 오셔가지고 런치에 이미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런치 때 방문했던 음식이랑 겹치지 않게 메뉴를 준비했다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오너 셰프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런치에 방문한 사람은 디너에 방문할 때 메뉴가 가능한 겹치지 않게 한다고. 겹쳐도 될 뻔했어요. 겹치는 메뉴 맛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비싼 음식에 좋은 시간을 귀한 시간을 들여서 오는 손님들한테 최소한의 메뉴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되게 좋은 자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도 와인을 페어링을 부탁을 드렸어요. 런치 때도 와인 페어링 되게 좋았기 때문에 가격을 제가 나중에 영수증을 봤더니 런치 때보다 이 디너가 와인 페어링 가격이 좀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은 와인을 쓰시지 않았나 생각은 들긴 합니다. 물론 먹어봐서는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온 와인이 쌍파뉴 샴페인이에요. 요거에 대한 설명도 제가 챗GPT를 찾아서 올려놨으니까 그걸로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음식이 안에는 이제 연어를 조리해서 파테필로 얇은 춘곤피 같은 거예요. 그걸로 감싼 다음에 위에는 크림치즈를 싹 얹고 그 다음에 딜과 캐비어로 마무리한 요리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런치 때 먹었던 사슴피 마카롱의 대체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입을 연은 아뮤즈부시이기 때문에 뭐 아주 뛰어난 맛은 나는 건 아니지만 딜의 향이나 짠 감칠맛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나고요. 그 식감이 되게 부드럽고 좋았어요. 파사삭하는 느낌이 가볍게 들면서 안에 있는 연어 맛도 나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와인이랑 조합이 좋았는지는 사실 저는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되게 이쁘죠. 이런 뭐라고 하지?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요리는 되게 좋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연산 연어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먹을 수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기생충 때문에. 근데 연어라는 게
곰이 겨울잠 자기 전에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연어를 쓰기 위해 신경 쓴 게 분명히 보이고, 동시에 나무를 이렇게 형상화한 플레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식당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느낌이 여실히 들었습니다. 다음 나온 건 이제 꿩고기를 페이스트 해가지고 그 크로와상 빵에다가 넣어서 나온 거예요. 안에는 트러플이 들어있고요. 맛은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빵의 식감은 확실하게 좀 기억이 납니다. 이게 크로와상,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빵을 잘하고 베이커리에 대한 명성이 있는 곳에 나와 있는 식당이다 보니까 빵의 그 이게 표현이 어렵네요. 근데 깨지는 것 같은 그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부드럽게 깨지는 것 같은 식감. 꿩 맛은 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되게 작고 되게 이쁜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나온 거는 이제 안에다가는 연어를 넣고 위에는 와사비로 만든 거품을 얹어 나온 음식이에요. 이게 숫자로 떠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에 맞다면 밑강, 감귤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푸딩처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와사비는 향이 그렇게 강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거품 느낌만 났어요. 그리고 약간 해리포터 마술책 같은 책이 나왔어요. 이게 버섯이 한테 그려져 있어가지고 뭔가 했는데 각종 버섯을 넣은 스프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참 이런 프렌치 레스토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격대가 있는 레스토랑은 이런 플레이팅 하나에도 되게 신경을 쓴다는 느낌을 드는 식사였어요. 사실 이 스프 자체는 간이 좀 세서 그렇게 아주 맛있게 먹었다는 느낌은 없는데 플레이팅 자체가 너무 재밌고 유쾌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이 한국인 셰프님이 이 안에 들어가는 버섯이 뭔지를 한국말로 찾아보는데 도통 찾아지는 게 별로 없어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약간 간만 조금 더 덜 했다면 제 개인적인 평이죠. 제 개인적으로 저는 짠맛이 좀 약한 편이라서 소금기에 좀 약한 편이라서 간이 좀 덜 했다면 되게 시원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버섯 스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버섯 샤브샤브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되게 시원하고 저기 연한 감칠맛에 부드러운 버섯 식감이 나는 걸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게 간이 조금 세다라는 느낌이에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와인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일본에서 만드는 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와인은 두 가지밖에 몰라요. 진로에서 나오는 와인하고 그 마주왕이라고 성당에서 성찬할 때 쓰는 와인이거든요. 그것도 마주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두 정도밖에 모르는데 일본에서는 계속 이렇게 와인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요리를 겹치게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서 썼다라고 얘기했던 시마아지입니다. 이거 되게 점심에도 맛있게 먹었던 거라 똑같이 나와도 되게 만족스럽고 즐겁게 먹었어요. 시마아지하고 안에 약간 청사과나 오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위에 올리는 허브, 그 다음에 그 소스 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죠. 아무튼 두 번 먹어도 맛있었던 건 두 번 먹었지만 만족했던 디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누아르 말겠어요. 와인은 정말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제가 하는 게 없어서 아무튼 레드 와인이 한 잔 더 나왔습니다. 이거 먹으라고 같이 나온 건 멧돼지로 만든 소세지로 만든 스튜 같은 거였어요. 되게 뜨거워요. 되게 뜨거워. 온도만 기억이 납니다. 저는 멧돼지를 뭐 이때 말고 먹어본 기억이 없어서 어떤 맛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두 가지밖에 기억 안 나요. 되게 짰다. 그다음에 되게 뜨거웠다. 이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안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고 열심히 만들어주신 셰프님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기억 남는 게 이 정도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니온슈 한 잔 나왔습니다. 아쿠라쿠세이. 요거 점심에도 그 다음 나오는 곰고기 파테 그거랑 먹으라고 니온슈가 나왔잖아요. 요것도 이번에도 그 니온슈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다음 요리도 곰고기로 만든 파테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저번에도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넘어갈게요. 이 짠맛 강하고 또 약간의 그 향도 나고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게 PC 웰링턴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이 나왔습니다. 이게 설명을 지금 제가 보는데 가벼운 버터와 견과류 향
그다음 산도가 부드럽고 질감은 크리미하다라는 설명이 적혀 있는데 앞에서 먹었던 그 화이트 와인이랑 설명은 비슷한 것 같은데 맛은 그게 훨씬 맛있었거든요. 제가 이 와인에 대한 이게 없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도 좀 아쉽긴 했습니다. 아, 런치에 나왔던 PC 웰링턴이 또 나왔는데 내용물은 달랐습니다. 이 가자미로 나왔어요. 그래서 포토타임을 끝낸 PC 웰링턴은 반으로 갈라가지고 서브가 됐습니다. 런치 때는 이제 한 포션만 받았는데 디너라 그런지 그 두 덩어리 한 덩어리 전체를 반으로 갈라서 나왔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그 이 필링으로 들어간 게 가리비로 만들었다는 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자미가 약간 담백한 맛이 나고요. 그다음에 크림 같이 느껴지는 가리비 맛도 좋았고, 그다음 파이 생지랑 조합도 되게 좋았어요.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와인 아쉽고 뭐 그런 식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와인이 이겁니다. 이것도 일본에서 만드는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점심에 나온 거는 엉덩이가 나왔잖아요. 디너는 이제 어깨 부분이 나왔어요. 사슴고기입니다. 맛보다는 좀 더 씹는 식감, 꼭꼭 씹는 식감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니쉬랑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거 사슴고기만 나오는 건 아니고 분명히 저한테 바꿔줄까요? 이런 얘기 했었어요. 다른 재료도 있다. 뭐 소고기였나, 뭐 양고기였나, 그건 제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소고기나 양고기는 어디서든 언젠가 먹을 수 있는데 사슴고기는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사슴고기를 신청을 했는데 그냥 뭐 소나 양 시켜도 될 뻔했어요. 맛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점심에 먹었었으니까. 디저트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도 안 적혀 있고 제가 기억도 별로 안 나고 그래서 아무튼 뭐 달달한 디저트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홍차로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전날, 그러니까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갔던 거랑 일본 요리 먹었던 그날의 컨디션,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 다음 날이라 아직 해소가 안 된 상태로 방문한 것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기대가 엄청 컸어요. 저는 그게 제일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점심 때 너무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식사하고 페어링 전체를 다 합쳐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세금 포함해서 44,550엔이었어요. 제가 이런 프렌치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어서 이 정도 금액을 낸 경험은 없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거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방문했던 디너, 도쿄 저번 방문할 때 레스토랑 라피나주 그때 37,000엔인가 그랬어요. 그게 엄청 생각나더라고. 그때보다 거의 만엔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라피나주 때보다 만족도가 좀 덜했습니다. 사실은 요 라추레를 방문하기 전에 라피나주를 안 찾아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 검색력이 라피나주 예약되는 거를 못 찾은 거예요. 타베로그랑 이렇게 찾아봤는데 타베로그나 이런 데는 다 닫혀 있고, 근데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일본 현지 사이트에서는 예약이 되긴 했는데 못 찾은 거지, 방문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핸드폰으로는. 그래서 못 가긴 했지만 계속 라피나주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격도 비싸고. 아무튼 열심히 만들어 주신 분한테는 참 죄송한 일이고, 하지만 돈을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 런치보다 디너가 만족도가 떨어지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이 포스팅을 보시고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식사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방문하다면 저는 그냥 가성비 런치를 방문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디너로 라피나주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